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시가 마비될 위기인데도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도시만이 완벽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눈에 뒤덮였는데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시민들은 지각 걱정 없이 출근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한국에서의 기록적인 폭설을 목격하게 된 한 기상캐스터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앤더슨,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관찰하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에 빠져 있었고, 결국 기상학자가 되어 전 세계의 기상 현상을 보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폭풍, 허리케인, 혹한을 직접 겪으며 보도했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도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오게 된 건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달 전 동아시아의 겨울철 기상 패턴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국의 기상 대응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효율적인 기상 예보와 빠른 재난 대응으로 유명하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설 같은 극단적인 날씨를 자주 경험하고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대응력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한국의 겨울 기상과 도시의 적응력이라는 주제를 보도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흔하죠. 도로가 얼고 대중교통이 중단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라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도 폭설에 무너질까 아니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품고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조용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상쾌하고 차분했죠. 도심 한복판에서 보이는 산과 강의 풍경은 뉴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겨울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보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제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17년 만의 대설이라며 현지 뉴스가 긴박하게 보도되기 시작했죠.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순식간에 눈이 쌓이며 도심 전체가 새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게 당연했기에 저는 이제 취재할 거리가 더 많아졌군 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장비를 챙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도로가 마비되고 차량은 눈에 갇혀 꼼짝 못하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죠. 이번에도 그런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음에도 도로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폭설은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겨울 날씨를 취재하기 위해 왔다가 그들의 놀라운 기상 대응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의 제 인생과 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폭설 속에서 저는 단순히 기후 현상을 넘어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지만 서울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버스와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대폭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눈 폭탄 속에서도 칼같이 정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을 자연스럽게 배려하며 승하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혼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출근 시간대인데도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차분히 행동하는 모습은 제게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눈이 빠르게 쌓였음에도 버스는 정확한 배차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시스템은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도로 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제설차와 인력이 곳곳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빠르게 정리되었고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천천히나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거리의 한 가게 주인은 손에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걱정 없어요. 우리 모두 협력하면 금방 해결되죠. 그의 태도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강한 공동체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서울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은 저를 안내하며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센터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분석되어 눈이나 빙판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날씨 데이터까지 통합하여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혼란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한국이 겪어온 많은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리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시민들과 그들의 작업을 돕는 공무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설이 아닌 축제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들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을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것이었죠. 폭설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과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 보여준 힘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추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애와 조직의 열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폭설을 경험한 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혼란 대신 차분함과 질서가 유지되는 한국 사회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교통은 마비되고 눈 치우는 작업도 지역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로에 눈이 쌓이면 그건 시청에서 할 일이라고 여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무원,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삽과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니까요. 내가 치워야죠. 그래야 모두가 편하잖아요. 이 한마디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눈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줄서기 문화를 기본적으로 중요시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세칙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혼란 대신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를 자랑스러워하셨죠. 여긴 각자 자신을 책임지는 나라야.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폭설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나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 폭설로 인해 차량이 고립되거나 전기가 끊기면 이웃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구조 요청은 대부분 정부 기관에 의존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를 돕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은 자신이 치운 눈더미 위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고 밝게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도시를 함께 지켜나가는 태도는 저에게 너무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기술의 활용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중교통과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술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하철 플랫폼에서였습니다.
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날 플랫폼은 꽤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뒤에서 장난치며 뛰어다니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앞에 있던 한 어르신이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야지, 모두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의 부모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미안함을 표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미소로 화답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문 걸까?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공동체의 이익과 질서를 우선시하죠. 물론 두 사회의 가치관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공동체를 위한 작은 배려와 책임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히 날씨와 시스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은 저를 돌아보게 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폭설은 제게 단순히 특별한 취재 경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사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정부나 특정 기관에만 집중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위기를 함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폭설 대응은 효율성, 기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첨단 시스템은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눈을 치우며 나누던 미소, 서로를 돕는 따뜻한 손길이 없다면 그 어떤 시스템도 이토록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특히 감동했던 점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 모두가 편해야 나도 편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적 사고방식은 한국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폭설처럼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치는 위기 상황은 그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위기를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공공과 개인, 기술과 사람, 현재와 미래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은 왜 이렇게 강한 나라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폭설은 차가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다시 한번 자연재해에 맞서는 인간의 강인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번 경험을 방송과 칼럼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폭설이라는 위기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공동체, 정신과 기술력을 미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정신적 유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저 또한 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시스템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마음,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는 손길이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폭설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따뜻함과 강인함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런 클레어 앤더슨 씨의 사연이 감동적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클레이 앤더슨 씨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